여러분,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지역의 군사 충돌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중동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기습 공격이 방아쇠가 돼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쟁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싸움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른 나라들의 경제까지 멈춰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는요, 바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기가 시작된 곳이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길목,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이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좁은 물길은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통로죠. 이 숫자를 보시면 그 중요성이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원유의 무려 26.9%,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반드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터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해협을 지나다니는 배들의 통행량이 무려 70%나 줄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이 꽉 막혀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해협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석을 보니까요, 배들이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그 위협 하나만으로, 또 가끔씩 일어나는 간헐적인 교란만으로도 선박회사들이 아예 운항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완전 봉쇄랑 거의 똑같은 충격을 준 거죠. 자, 이렇게 세계의 숨통이 막히자 그 충격은 곧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과 원자재 가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충격파였습니다. 이 유가 그래프 상승세 좀 보세요. 정말 가파르죠? 분쟁이 시작되자마자 유가는 통제 불가능 상태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그냥 훌쩍 넘어버리고 3월 중순엔 11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유, 가스는 물론이고요. 이제 배를 띄우려면 내야 하는 그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죠. 금융시장은 당연히 요동쳤고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니까 항공,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건 동시다발적인 경제 공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거래에 위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갑자기 추가된 거예요. 말 그대로 위험세 같은 게 갑자기 붙어버린 거죠. 이 비용이 모든 물건값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일체 충격이 어떻게 더 크고 복잡한 위기로 번져 나갔을까요?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보통 3단계를 거쳐서 퍼져나갑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뛰는 가격 쇼크, 그 다음은 운송이 마비되는 물류 쇼크, 그리고 마지막은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래 쇼크입니다. 이 3가지 충격이 서로 맞물리면서 저 멀리서 일어난 분쟁이 우리 동네 공장과 상점까지 멈춰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물류 쇼크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과거 다른 사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해상 위험 때문에 또 다른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의 통행량이 58.1%나 급감했었거든요. 선박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가는 정말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할 때 딱 맞춰서 부품을 공급받는 아주 효율적인 적시 생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창고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비효율적인 대비 생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당연히 모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위기가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과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보는 가격이 오르는 이유,
아, 농사 짓는데 필요한 비료 공급이 막혀서 그렇구나. 주유소 기름값이 비싼 이유, 당연히 원유 공급 문제고요. 최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비싸지는 것도 다 부품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가 단순히 기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이 슬라이드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의 20%, 그리고 우리 식량 생산에 꼭 필요한 비료 원료의 거의 50%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즉, 이 해협이 막히면요, 단순히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곧바로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까 2026년 3월 6일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정말 섬뜩한 경고죠.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효율성을 최고로 여기며 만들어온 우리의 현대 문명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하고 취약한 공급망 위에 서 있다는 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다음 충격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버텨낼 수 있을까요?